안녕 여러분. 오늘 지구과학 1에서 요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별과 행성 사이의 중력장에 의한 두 물체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식으로 정리하면서 행성의 질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이 공통질량 중심이 왼쪽으로 치우치는지 오른쪽으로 치우치는지, 그리고 공통질량 중심이 변했을 때 행성의 공전궤도 반경과 그리고 이 별의 속도가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 그래서 파장 변화까지 확인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역학관계를 이용해서 식으로 쭉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행성 A와 별 B가 있습니다. 이제 이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행성이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고요. 그 다음에 이 별도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전제 조건이고요.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거는 이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별이 한 바퀴 도는 이 별의 주기와 행성이 한 바퀴 도는 행성의 주기는 같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아셔야 될 거는 이 별과 행성의 위치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별이 공통질량 중심의 오른쪽에 위치한다면 저 행성은 공통질량 중심의 왼쪽에 위치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이 행성과 별 사이의 역학관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거는요, 저기 있는 행성 A 자체의 질량을 M1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별의 질량을 M2, 그 다음에 행성이 이동하는 공전속도를 V1, 그리고 별이 이동하는 공전속도를 V2, 그리고 아까 전제 조건에서 얘기했다시피 이 행성의 공전주기, 다시 얘기하면 P1, 그리고 이 별의 공전주기 P2가 같다라는 전제 조건이 꼭 필요하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이제 역학관계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요, 지금 A하고 그 다음에 O점하고 이 별 B의 일직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셨던 그 시소에 해당하는 평형관계를 유추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무게와 이 거리 자체가 반비례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행성 A의 질량 M1 대 별의 질량 M2는 저 공통질량 중심 5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A2 대 A1의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하시면요, M1, A1은 M2, A2의 관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식 자체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M1이 행성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 행성의 질량이 증가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수치가 같으려면 여기 있는 A1 값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A1 값이 줄어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별은 질량이 변함이 없는데 저 A 행성의 질량이 커지게 되면 시소에서 무거운 사람이 왼쪽에 더 앉게 되니까 여기 있는 중심점에 해당하는 5점이 왼쪽으로 치우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A1이 감소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행성의 질량이 커져서 저 5점에 해당하는 공통질량 중심이 왼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면은 이 행성의 공전 궤도가 작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행성의 질량이 증가하게 되면 공통질량 중심이 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다시 말하면 5점이 왼쪽으로 치우쳐지면서 별과 행성 사이의 중력은 증가하게 됩니다. 저 행성 자체가 원래보다 질량이 커지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서는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만유인력 또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행성의 질량이 커지는 순간 별과 행성 사이의 중력이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별과 행성 사이에 중력이 증가하게 되면 이 때문에 별의 공전 주기가 짧아집니다. 이렇게 별의 공전 주기가 짧아지게 되면 별의 회전 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 별의 회전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별의 시선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별의 시선 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편의량이 커진다는 얘기고, 이 편의량이 커진다는 말은 파장의 변화량이 증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계 행성을 찾아낼 때 지금 선생님하고 얘기한 것처럼 시선 속도법, 이거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은 다루지 않지만 앞으로 다루게 될 횡단법, 요거는 식현상을 이용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미세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외계 행성을 탐사하게 됐을 때 이렇게 탐사가 잘 되는 외계 행성들은 지금 시선 속도법 또는 도플러 효과처럼 행성의 질량이 매우 커야 됩니다. 행성의 질량이 매우 커야 되고, 그 다음에는 횡단법이나 식현상으로 외계 행성을 잘 찾아내기 위해서는 행성의 반지름이 커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행성의 질량이 커지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행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이 작아지게 되는데, 지금 행성의 질량이 크거나 반지름이 크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다시피 목성형 행성들 자체가 질량이 크고 반지름이 큰데, 목성형 행성들은 모두 다 가스 상태로 되어져 있고 기체 상태로 되어져 있는 행성들이고, 공전 궤도 반지름이 짧다는 얘기는 별과 가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별과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행성 자체가 굉장히 뜨거운 행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외계 행성을 찾아냈을 때 그 외계 행성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시선 속도법 또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최초로 발견한 행성은 1992년도에 페가수스 51b라는 행성이었고, 횡단법 또는 식현상으로 처음 발견된 행성은 2002년도에 발견됐고요. 미세 중력 렌즈로 발견한 최초의 행성은 2003년입니다. 결국은 현재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으로 외계 행성을 발견은 3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다 과학적으로 더 기술이 발달하면 외계 행성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별과 행성 사이의 역학관계를 논리적으로 잘 풀어나가셔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변형돼서 나왔을 때도 모두 다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서 감사합니다.